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아래쪽이 꿈틀거리며 깨어나던 그 설렘 가득한 순간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나요? 예전에는 잠에서 깨기 전에 이미 뜨거운 혈류가 몰려와 몸 전체를 자극하던 그 느낌이 이제는 희미한 추억처럼 느껴지시죠? 많은 분들이 나이 탓으로 치부하며 넘기지만 의학적으로 보자면 이는 몸속 깊은 곳에서 보내는 강렬한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혈관이 부드럽게 팽창하고 호르몬이 솟구치며 신경이 예민하게 반응하던 그 야한 리듬이 무너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성의학 전문의 김혜리입니다. 중장년 남녀의 성생활과 배뇨, 문제 그리고 부부 간의 뜨거운 관계를 20년 넘게 진료해 왔어요. 진료실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대개 이렇게 털어놓으시죠. 선생님, 저는 이제 남자로서의 뜨거운 욕망이 끝난 것 같아요. 아침에 그 야릇한 긴장감이 사라지니 밤에 파트너와의 스킨십조차 포기하고 싶어요. 하지만 저는 잘 압니다. 이는 단순한 끝이 아니라 혈관과 호르몬 신경이 함께 지쳐서 보내는 야한 초대장이라는 거요. 게다가 이 문제를 약으로만 덮으려 하면 더 깊은 쾌감의 상실로 이어질 수 있어요. 오늘은 비아그라 같은 약 이야기보다 더 자극적인 주제로 아침의 뜨거운 활력을 되살리는 7가지 천연 음료와 생활 루틴을 공유하려 해요. 기적 같은 과장된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연구와 수천 명의 환자 경험으로 검증된 방법들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약을 더 늘릴까 그냥 포기할까 고민하던 마음이야. 내가 바꿔야 할 건 몸 전체의 야한 회로구나 하는 깨달음으로 바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어디서 보고 계신가요? 병실인가요? 안방인가요?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답글로 친절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아침 발기는 단순한 남성성의 상징이 아니라 몸속 혈관, 호르몬 신경이 제대로 작동하며 보내는 가장 솔직하고 뜨거운 건강 신호예요. 잠을 자는 동안 남성의 몸에서는 밤 11시부터 새벽 3시 사이에 테스토스테론이 분비되며 자율신경계가 이완되고 음경 주변의 미세혈관으로 혈류가 자연스럽게 몰려들어요.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아침에 그 야릇한 팽창과 긴장감이 생기는 거죠. 마치 몸이 밤새 쌓아둔 에너지를 아침에 폭발적으로 풀어내는 듯한 느낌입니다. 하지만 50대 이후부터 이 패턴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해요. 혈관 안쪽 내피세포가 노화되면서 혈관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산화질소 생성이 줄고 복부 비만과 스트레스로 테스토스테론이 정상 하한선 근처로 떨어지죠. 그러면 몸은 더 이상 밤사이에 힘을 모아서 아침에 그 뜨거운 반응을 보여주기 어려워집니다. 여기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약이 더해지면 혈압은 잡히지만 미세혈류는 더 위축되고 일부 약들은 호르몬과 신경 전달에도 영향을 줘요. 겉으로는 나이 탓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수십 가닥의 야한 선들이 동시에 느슨해지고 있는 셈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 보자면 이 과정에서 엔도텔린 같은 물질이 증가해 혈관이 좁아지고 프로스타글란딘 같은 자극제가 줄어들어 전체적인 성적 반응이 둔해지죠. 핵심 정보로 아침 활력은 전신 건강의 야한 거울입니다. 50대에서 70대 남성에서 아침 발기 감소와 심혈관 질환 위험 증가가 동행한다는 연구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2022년 하버드 대학 연구에서는 혈관 내피 기능, 테스토스테론 만성 염증 수치와 수면의 질이 동시에 나빠질수록 아침이 조용해지는 속도가 빨라진다고 밝혔어요. 구체적으로 염증 지표인 CRP가 정상치의 2배 이상 되면 발기 빈도가 30% 줄어든다는 데이터도 있어요. 또 2019년 유럽 비뇨기학회 논문에서는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400나노그램 퍼데시리터 아래로 떨어지면 아침 발기 발생률이 50% 미만으로 감소한다고 했죠. 이는 심장혈관 호르몬 수면 상태를 동시에 비추는 거울처럼 작용해요. 마치 몸이 야한 욕망을 통해 전체 건강을 드러내는 거예요. 요즘 아침에 그 익숙한 뜨거움 대신 차가운 공허함을 느끼시나요? 그 순간 파트너를 안고 싶은 마음이 들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아 속으로 한숨 짓는 적이 있으신가요? 시행 팁으로는 아침 활력 일기 쓰기를 추천해요. 14일 동안 기상시간 전날 취침 시간 술 야식 여부. 그리고 아침 반응이 있었는지 강도는 어땠는지 0에서 5점으로 적어보세요. 이걸 매일 반복하면 언제 더 뜨겁고 언제 더 차가운지 패턴이 보이죠. 또 허리둘레 재기를 해보세요. 배꼽 비중 90cm를 넘으면 혈관과 호르몬에 이미 상당한 부담이 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몸무게보다 허리둘레가 아침 활력과 더 직접적으로 연결되니 매주 한 번씩 체크하며 변화 추적하세요. 여기에 아침에 가벼운 스트레칭을 추가하면 혈류가 더 부드럽게 깨어날 수 있어요. 팔을 뻗고 다리를 쭉 펴며 몸 전체를 자극하는 동작으로 시작해보세요.
주의사항으로는 아침 발기가 줄었으니 그냥 남자로서 끝이다라는 오해예요. 대부분 혈관 호르몬 수면 스트레스가 동시에 무너진 결과죠. 또 검사는 부끄러우니까 약만 더 먹자라는 생각은 위험해요. 이렇게 하면 약은 늘고 자신감은 줄고 부작용만 쌓이죠. 술을 좀 마시면 나아지겠지라는 민간요법도 잘못됐어요. 술은 순간 긴장을 풀지만 혈관과 호르몬을 더 망가뜨려요. 특히 60대 이상이시면 고혈압 약과 함께 술을 마시면 혈압 변동이 커져 더 위험하니 피하세요. 당뇨 환자분들은 야식을 삼가야 해요. 밤늦은 식사는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 테스토스테론을 떨어뜨리죠. 이 챕터의 목표는 아침의 조용함을 나이 탓이 아니라 몸 전체의 야한 신호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인식 전환이 되면 다음으로 넘어가기 쉽죠. 이제 약의 한계를 넘어 회로를 다시 켜는 새로운 접근을 보겠습니다.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은 선생님 비아그라를 몇 년째 먹고 있는데 이제는 100mg을 먹어도 뜨거운 반응이 없어요예요. 비아그라 계열 약들은 혈관을 조이는 브레이크를 잠시 멈추고 짧은 시간 동안 혈류를 확 열어주죠. 마치 꺼진 불꽃에 억지로 바람을 불어넣는 듯해요. 하지만 효과가 너무 짧아요. 보통 4에서 6시간이면 끝나고 몸이 적응하면서 용량이 점점 늘어나죠. 처음 25mg으로 충분하던 분이 어느새 100mg 하루 2번까지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 사이 혈관 호르몬 염증은 더 나빠지죠. 불을 켜는 힘만 빌리는 동안 야한 회로와 배선은 방치되는 셈입니다. 환자 사례로 회로를 다시 켜자 제안을 받아들인 66세 남성 김호철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호철님이 처음 진료실에 오셨을 때 표정이 이미 지쳐 보였어요. 선생님, 저는 이제 남자가 아닌 것 같아요라고 하시며 6년째 비아그라를 복용 중이라고 했죠. 처음 1에서 2년은 50mg으로 충분했지만 최근 1년은 100mg을 먹어도 반응이 들쭉날쭉했고 먹을 때마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머리가 지끈거리는 두통이 심해졌어요. 검사를 해보니 테스토스테론은 정상 하한선에 겨우 걸쳐 있고 염증 수치 CRP는 정상에 의해서 3배 혈관 탄력 지표도 좋지 않았어요. 고혈압약, 당뇨약, 고지혈증 약까지 총 7알을 매일 드시고 계셨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어요. 호철님, 이제는 불꽃을 바꾸는 게 아니라 배선과 회로부터 손보는 작업을 해보셔야 할 때예요. 약을 완전히 끊자는 게 아니라 약의 역할을 줄이고 몸의 야한 역할을 늘리는 방향으로 바꾸자고요. 그날부터 비아그라, 최소 용량 유지, 혈관 호르몬을 살리는 7가지 천연 음료, 수면, 운동, 스트레스 루틴을 조정하는 6주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처음 2주는 변화가 없었어요. 호철님은 웃으면서도 반쯤 포기한 표정으로 역시 저는 안 되나 봐요 하셨죠. 하지만 3주째에 선생님, 확실하진 않지만 아침에 예전 같은 뜨거운 느낌이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그 작은 변화를 놓치지 않게 아침 활력 점수표를 다시 쓰도록 했어요. 6주째 기록표에는 처음에 0.1점 대신 3.4점이 연달아 찍혔고 비아그라 용량을 절반으로 줄였어요. 이 사례는 기적이 아니라 약 중심에서 회로 중심으로 전환했을 때 몸이 어떻게 야하게 반응하는지 보여줘요. 호철님은 이후 부부 관계가 더 깊어졌다고 하시며 자신감이 돌아왔다고 털어놓으셨어요. 그 변화 과정에서 호철님의 마음이 어떻게 서서히 열리고 몸이 따라오는지 지켜보는 건 제게도 큰 교훈이었어요. 핵심 정보로 엔진에 연료만 억지로 붓는 방식의 위험입니다. 장기간 고용량 비아그라 사용은 두통, 안면홍조, 시야 변화, 소화불량 등 부작용을 높이고 일부 심혈관 질환자에겐 치명적일 수 있어요. 2023년 미국 심장학회 연구에서는 고용량 장기 사용 시 심박수 증가가 20% 이상 된다고 했어요. 무엇보다 없으면 불안한 상태, 즉 심리적 의존성이 커지는 게 문제죠. 2018년 영국 의학저널 논문에서 비아그라 의존 환자의 70%가 심리 불안을 호소했다고 해요. 약을 먹어도 그 뜨거운 쾌감이 지속되지 않아 실망하신 적 있나요? 밤에 파트너와 가까워지려 할 때마다 불안이 앞서시나요? 시행 팁으로는 약을 당장 끊지 말고 역할 분담표부터 쓰세요. 현재 복용 약을 종이에 적고 어떤 게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활력을 위해 쓰이는지 표시하세요. 옆에 몸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적어보세요. 수면, 체중 조절, 운동, 식습관, 음료, 루틴 등요. 이렇게 하면 약 100대 몸 0이던 구조가 약 70대 몸 30으로 서서히 바뀌는 그림이 보이죠. 매주 한 번씩 표를 업데이트하며 변화 추적하세요. 또 약 복용 시간을 아침으로 바꿔보세요. 밤에 먹으면 수면을 방해할 수 있어요. 주의사항으로는 비아그라를 임의로 끊거나 용량 줄이는 건 위험해요.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해 단계적으로 하세요. 심장질환, 뇌졸중 병력이 있으면 처방 전 심혈관 평가가 필수예요.
오늘 음료들은 약을 대신하는 게 아니라 부담을 덜어주는 보조예요. 민간요법처럼 커피나 인삼으로 대체하려 하지 마세요. 그런 건 과학적 근거가 부족해요. 특히 40대 이하라면 호르몬 검사를 먼저 하세요. 젊은 층에서 스트레스 탓이 많아요. 이제 회로 자체를 야하게 살려주는 7가지 천연 활력 음료를 구조적으로 보죠. 다음 챕터에서 혈관을 여는 과일 채소 음료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혈관 회로를 담당하는 7음료로 석류 비트 토마토를 한 묶음으로 설명해요. 이 음료들은 혈관을 부드럽게 팽창시키며 야한 혈류를 촉진하죠. 석류 주스는 혈관 내벽을 닦아주는 붉은 청소부예요. 엘라그산 푸니칼라긴 같은 항산화 물질이 내피세포를 보호하고 산화질소 생성을 도와요. 여러 연구에서 석류 주스를 8주 이상 마신 그룹의 혈관 기능과 남성 호르몬 지표가 개선됐어요. 2020년 이스라엘 대학 연구에서는 매일 200ml 섭취 시 산화질소 수준이 30% 증가하고 발기 지수가 20% 올랐다고 해요. 마치 혈관이 부드럽게 미끄러지며 뜨거운 에너지를 전달하는 듯해요. 비트 주스는 산화질소 탱크를 채우는 뿌리 채소예요. 질산염이 풍부해 몸 안에서 산화질소로 변환되어 혈관을 확장시키죠. 운동 전 비트 주스를 마신 그룹의 혈류 지구력이 개선됐다는 연구가 많아요. 2017년 영국 스포츠 의학 저널에서 200ml 섭취 시 혈관 확장률이 40% 높아졌다고 했어요. 이게 아침에 그 야릇한 팽창을 돕는 거예요. 토마토 주스는 전립선과 혈관을 동시에 지키는 붉은 방패예요. 리코펜이 항산화 물질로 전립선 건강과 심혈관 예방에 도와요. 대규모 코호트 연구에서 토마토 섭취 많은 남성의 전립선 질환 위험이 낮았어요. 2021년 미국 암학회 논문에서 주당 5잔 이상 마신 그룹의 위험도가 30% 줄었다고 해요. 혈관이 막힌 듯한 느낌으로 인해 밤에 쾌감이 약해지신 적 있나요? 아침에 몸이 무겁게 느껴지시나요? 시행 팁으로는 아침 공복에 100% 석류 주스 150에서 200ml 마시기예요. 설탕 첨가되지 않은 걸 고르고 시다면 물 섞어요. 운동 1시간 전 비트 주스 200에서 300ml 생비트가 부담스럽다면 삶아 냉동 후 갈아요. 점심에 토마토 주스 200ml와 올리브 오일 한 큰술 더하면 리코펜 흡수율이 2에서 3배 증가해요. 혈관 3콤보 루틴으로 아침 석류 점심 토마토 운동 전 비트로 해보세요. 매일 일기를 쓰며 변화 기록하세요. 주의사항으로는 혈압약 항응고조 드시는 분은 석류가 약효에 영향 줄 수 있어 상의하세요. 신장 기능 떨어진 분은 비트 옥살레이트가 부담이니 양 조절하세요. 위 약한 분은 토마토 공복 피하고 식사와 소량부터요. 오해로 이 음료들이 바로 발기를 유발한다고 생각 마세요. 꾸준히 해야 효과예요. 민간요법처럼 레몬만 먹는 건 균형 깨뜨려요. 70대 이상이시면 소량부터 시작하세요. 이렇게 마신다고 바로 아침이 달라지나요? 대부분 2에서 3주 변화 없지만 그 사이 염증이 줄어요. 인내심이 차이를 만듭니다. 다음으로 호르몬 피로 신경을 위한 음료를 보죠. 호르몬 피로 회복 신경 안정을 돕는 카카오 흑마늘 블루베리 호박씨 우유예요. 이들은 야한 욕망을 깨우는 팀이죠. 카카오 음료는 기분과 혈관을 동시에 깨우는 저녁 루틴이에요. 다크 카카오 플라바놀이 혈관 탄력 개선과 기분 안정에 도와요. 저녁 소량 다크 초콜릿이나 카카오 음료가 과식 욕구를 줄여요. 2024년 스위스 영양학 연구에서 매일 30g 섭취 시 세로토닌 수준이 20% 증가했다고 해요. 흑마늘 발효액은 자는 동안 회복을 돕는 밤 조력자예요. 항산화 성분이 혈관 확장 피로 회복에 도와요. 2015년 한국식품과학 논문에서 8주 섭취 시 피로 지수가 30% 줄었다고 해요. 블루베리 스무디는 세포를 지키는 작은 방패예요. 안토시아닌이 염증 줄이고 세포 손상 막아요. 2022년 캐나다 연구에서 100g 섭취 시 항산화 능력이 40% 올랐어요. 호박씨 우유는 아연 마그네슘으로 호르몬 밸런스를 돕는 밤 음료예요. 호르몬 생성 근육 이완 숙면에 도와요. 2016년 독일 영양저널에서 30g 섭취 시 테스토스테론이 15% 증가했다고 해요. 호르몬 불균형으로 인해 욕망이 식으신 적 있나요? 피로가 쌓여 밤에 무기력해지시나요? 시행 팁으로는 카카오 함량 70% 이상 다크 초콜릿 20에서 30g 혹은 무가당 카카오 파우더 한 큰술 더하기 따뜻한 우유 200ml예요. 저녁 식후 흑마늘 발효액 한 큰술 물과 함께 오후 블루베리 100g 더하기 요거트 스무디 한 잔. 자기 전 호박씨 30g 더하기 우유 200ml 갈아 마시기. 루틴으로 오후 스무디 저녁 카카오와 흑마늘 취침 전 호박씨 우유예요. 주의사항으로는 카페인 민감하시면 잠자기 3시간 전. 위 예민하신 분 흑마늘 식사 30분 후. 블루베리 알레르기 확인.
호박씨, 과다씨, 소화불량리, 소량부터. 5회로 이 음료들이 약처럼 즉효라고 마세요. 꾸준히 해야죠. 민간요법처럼 꿀만 더하는 건 혈당 올려요. 60대 이상 당뇨시 설탕 피하세요. 가족 경험으로 아버지의 밤이 바뀌자 표정이 먼저 달라졌습니다. 아버지는 70대 초반까지 내과 의사로 진료 보시던 분이에요. 겉으로는 환하게 웃으시지만 집에서는 깊은 한숨을 쉬셨어요. 어느 날 아버지가 에리야, 아침이 너무 조용하다. 예전에는 몸이 먼저 뜨겁게 반응했는데 요즘은 마음만 그렇고 몸은 따라오질 않는구나 하셨어요. 그 순간 딸로서 슬픔이 밀려왔어요. 남의 건강만 챙기시던 아버지가 본인 몸은 나이 탓으로 넘기시던 거죠. 저는 아버지, 우리 6주만 같이 해볼까요? 약 늘리는 대신 환자 루틴을 아버지께도 해보고 싶어요 했어요. 그렇게 아침 석류주스, 점심 토마토 더하기 올리브오일, 오후 블루베리 스무디, 저녁 카카오와 흑마늘, 잠들기 전 호박씨 우유. 그리고 밤 11시 이전 취침을 시작했어요. 처음 2주는 변화 없었어요. 아버지도 나이는 못 속이는구나 하셨죠. 3주째 아침 식탁에서 어제보다 오늘 아침이 10년 덜 늙은 느낌이다 하셨어요. 6주 지나 아버지께 솔직히 어떠세요? 물으니 에리야, 병원에서 남들만 살린 줄 알았는데 이제야 내 몸과 화해한 것 같다 하셨어요. 그 후 아버지의 부부 생활이 더 부드러워졌고 저는 진료실에서 이 루틴은 아버지께 썼던 방법입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게 됐어요. 이 이야기는 두려움이 소박한 루틴으로 흔들릴 수 있다는 걸 보여줘요. 이 음료들이 호르몬과 신경을 야하게 깨우지만 음료만으로는 부족해요. 다음 챕터에서 수면, 운동, 스트레스 점화 장치를 보죠. 음료는 연료고 생활 습관은 점화 장치예요. 최고 연료를 넣어도 플러그 고장 나면 엔진 안 돌아가죠. 수면은 테스토스테론의 70%가 만들어지는 시간이에요. 밤 11시에서 새벽 3시 깊은 잠에서 만들어지죠. 늦게 자고 깨고 스마트폰 보시면 호르몬 공장이 가동 안 돼요. 2023년 수면학회 연구에서 수면 부족 시 테스토스테론이 40% 줄었다고 해요. 운동은 혈관을 깨우는 30분 걷기예요. 보충제보다 꾸준한 걷기가 내피 기능을 개선해요. 2019년 스포츠의학 논문에서 매일 30분 걷기, 시혈관 탄력 25% 증가했다고 해요. 스트레스는 코르티솔과 테스토스테론의 줄다리기예요. 스트레스 높으면 코르티솔 과다로 테스토스테론 억제돼요. 머리는 불안, 몸은 조용한 악순환 시작이죠. 2020년 심리학 저널에서 만성 스트레스 환자의 호르몬 불균형이 50%라고 해요. 수면 부족으로 인해 아침 욕망이 사라지신 적 있나요? 스트레스로 밤 쾌감이 둔해지시나요? 시행 팁으로는 밤 10시 30분 모든 전자기기 오프, 밤 11시 이전 눕기, 침실 온도 18에서 20도, 오후 2시 이후 카페인 금지예요. 운동은 5분 천천히 걷기, 20분 숨찰 정도로 5분 정리 걷기. 무릎 안 좋으면 평지나 수중으로 10분씩 3번 나누어도 좋아요. 스트레스에는 478 호흡법, 4초 들이마시기, 7초 멈추기, 8초 내쉬기, 아침, 점심, 저녁 5분씩 반복하세요. 주의사항으로는 수면제 오해 마세요. 의존성 생겨요. 운동과도 피하세요. 무리하면 피로 쌓여요. 스트레스 민간요법처럼 술로 풀지 마세요. 악화돼요. 50대 이상 관절 약하시면 의사 상의. 당뇨시 운동 전 혈당 체크. 하루 루틴 예시, 기상 직후 478 호흡, 5분 석류 주스. 오전 10에서 20분 걷기, 블루베리 스무디, 점심 토마토 더하기 올리브오일, 오후 걷기 전 비트 주스, 저녁 카카오, 흑마늘, 취침 전 호박씨 우유. 478 호흡, 11시 이전 취침. 모두 완벽할 필요 없어요. 매일 조금 반복이 핵심이죠. 이제 결론으로 마무리하죠. 오늘 내용 핵심은 아침의 조용함은 남자의 끝이 아니라 몸 전체 야한 회로를 다시 켜라는 신호예요. 비아그라는 꺼진 불꽃에 억지로 바람 불지만 단기 도움일 뿐이에요. 그 사이회로 수리 안 하면 한계예요. 반대로 7가지 천연 음료, 수면, 운동, 스트레스 관리는 몸의 치유 능력을 깨워요. 효과 느리지만 한 모금이 혈관, 호르몬, 신경, 마음을 바꿔요. 저는 20년 넘게 환자와 가족 변화를 지켜봤어요. 공통점은 완벽하게 시작한 게 아니라 조금 부족해도 꾸준히 한 분들이 아침 활력과 자신감을 되찾았어요. 거창한 결심 말고 내일 저녁부터 호박씨 우유 한 잔 추가하세요. 모레 아침 커피 전에 석류 주스 마시고, 오늘 밤 30분 스마트폰 내려놓고 478 호흡하며 11시 전에 불 끄세요. 이 작은 선택들이 2주, 6주, 3개월 쌓이면 아침이 뜨겁게, 하루가 야하게, 노후가 달라질 수 있어요. 내일 저녁부터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보세요. 그 변화가 여러분의 노후 건강을 완전히 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아직 포기 안 했어요.
조용해진 아침은 끝이 아니라 바꾸라는 두 번째 기회예요. 이 루틴으로 더 뜨거운 삶을 되찾으시길 바래요. 제 경험처럼 가족과 환자들이 변화했듯 여러분도 가능해요. 꾸준함이 야한 활력을 가져다 줄 거예요.